개츠비와 조르바, 우리 마음이 끌리는 곳. 1. 시작하며. 1. 떠오르는 질문. 우리는 흔히 자유로운 인생을 동경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인생관이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질 때가 많다.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두 인물을 함께 떠올리려 한다. 한 사람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붙잡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 둘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다. 삶은 하나의 방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일인가? 아니면 매 순간을 통과하며 흘려보내는 일인가? 이 영상은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왜 이 질문 앞에서 끝내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려는 시도다. 2. 왜 지금 이 두 작품인가? 디지털 문명 이후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적인 조건 안에 놓여 있다.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지는 끝없이 늘어났으며 삶은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자유는 우리에게 더 분명한 방향을 주지 않는다. 100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99개를 버린다는 불안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삶은 하나의 가능성에 자신을 거는 일인가? 아니면 나머지 가능성을 삭제해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일인가? 이 질문 앞에서 위대한 개츠비와 그리스인 조르바는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서 있다. 전환. 두 사람의 삶의 윤곽. 이 두 작품은 모두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원작 소설 속의 개츠비와 조르바다. 개츠비는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 백만장자다. 매주 밤마다 그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정작 그는 그 파티의 중심에 서지 않는다. 조르바는 정반대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타나 하루 벌어 하루 쓰는 인생으로서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인간이다. 이 두 사람은 삶을 대하는 방향부터 다르다. 그리고 이 차이가 지금의 우리에게 유난히 또렷하게 다가온다. 이 두 인물은 우연히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다. 개츠비는 F. 스콧 피츠제럴드가 1920년대 미국의 번영과 환멸이 교차하던 시기에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는 성공과 꿈이 끝없이 약속되던 사회에서 그 약속을 문자 그대로 믿어버린 인간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반면 조르바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성과 사유, 신념과 체계를 평생 의심해온 끝에 세상에 내놓은 인물이다. 조르바는 어떤 사상도 끝까지 믿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붕괴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인간으로 남는다. 개츠비의 시대가 전쟁 이후의 번영을 아직 믿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면, 조르바가 태어난 시기는 세계가 2번이나 무너진 뒤 어떤 약속도 쉽게 믿을 수 없게 된 시대였다. 그래서 이 소설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먼저 묻는다. 2. 개츠비. 1. 직관적 얼굴. 파티의 주인. 사람들은 개츠비를 이렇게 기억한다. 불빛, 음악, 끝없이 이어지는 파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백만장자.
그러나 이 화려한 장면은 개츠비를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가린다. 그의 호화로운 생활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한 장면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준비였다. 다음은 개츠비를 곁에서 지켜본 닉 캐러웨이의 기억이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언제나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현재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늘 어떤 지나간 순간을 더듬고 있었고 마치 그 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개츠비가 실제로 한 일들. 개츠비가 붙잡고 놓지 않는 과거는 지나간 사랑이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을 잊지 않았다. 그 여인이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시간이 이미 끝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돈을 벌었다.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여인의 집 맞은편에 거대한 저택을 샀다. 그는 매주 파티를 열었다. 그 여인이 어쩌다 한 번이라도 나타날 가능성을 믿으며. 이 모든 행동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한순간을 현재로 불러오기 위한 준비였다. 3. 그는 무엇에 승부를 걸었는가? 개츠비가 걸었던 것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다. 그는 한때의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한때의 시간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다. 그에게 과거란 이미 끝난 시간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인 시간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모두 잘못 흘러갔을 뿐이라고.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다. 왜 안 된다는 말인가?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다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4. 관점의 문제. 닉의 눈. 개츠비가 어려운 이유는 그의 생각이 복잡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개츠비의 내면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1인칭 화자인 닉의 시선을 통해서만 전해진다. 우리는 개츠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닉이 바라본 개츠비를 본다. 사람들은 사라졌고 그 많은 파티의 흔적은 아무 의미도 남기지 않았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가 그토록 믿었던 가능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조용한 공간과 지나간 시간뿐이었다. 그는 한 번만 현실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노력을 멈출 수 있었다. 데이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 선택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고집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5. 개츠비의 종말. 허망한 오해와 침묵의 선택. 그는 수영장 옆에서 혼자 총에 맞아 죽는다. 개츠비의 죽음은 어떤 위대한 비극의 결과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하지 않은 관계의 책임을 떠안은 채 죽는다. 사고로 죽은 여인은 그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그 여인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다른 남자였다. 그러나 그 사실은 끝내 바로잡히지 않는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 침묵은 순간의 판단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태도의 연장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일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이 믿어온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의 죽음은 영웅적이지도 장엄하지도 않다. 오해는 풀리지 않았고 사랑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개츠비가 버리지 못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현재로 되돌릴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삶은 끝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 개츠비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는 사고의 책임을 떠안았고 끝내 사실을 바로잡지 않았다. 그러나 닉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닉에게 개츠비는 선한 인간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인간이었다. 닉이 개츠비 앞에 붙인 그레이트라는 말은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에게 쓰이는 역사적 찬사와는 다르다. 그것은 이 시대가 허용한 위대함의 가장 역설적인 형태다. 영어 제목 The Great Gatsby에서 Great는 개츠비에 붙는 형용사가 아니라 정관사 더와 결합해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는 표현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제목은 위대한 개츠비라기보다 돋보이는 인간 개츠비 혹은 이 시대가 만들어낸 최선의 인간 개츠비에 더 가깝다. 따라서 위대한이라는 번역어 자체의 시선을 고정시킬 일은 아니다. 톰과 데이지처럼 무책임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빠져나간 세계에서 끝까지 자기 선택의 자리에 남아있었던 인간으로서 개츠비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결국 위대한 개츠비라는 제목은 한 인간을 찬미하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인간이 위대하다고 불릴 수 있는가를 조용히 묻는 질문에 가깝다. 2. 조르바 6. 설명되지 않는 인간에 대하여 그는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성향을 숨기지 않는다. 조르바는 설명하기 전에 이미 보이는 인간이다. 그는 계획보다 즉흥을 믿고 내일보다는 지금을 산다. 사람들은 이런 인간을 자유롭다고 부른다. 어떤 인간은 이해되기 전에 판단된다. 조르바는 그런 인물이다. 그는 사상을 말하지 않고 신령을 정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의 몸짓과 선택은 언제나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결과를 회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르바는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 자유의 대가를 감당할 줄 아는 인간처럼 보인다. 내일은 내일의 일이지. 오늘 살아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몸이 움직이고 숨이 붙어있고 노래가 나오면 춤을 추는 거야. 머리로 생각하다 보면 삶은 이미 지나가 버려. 사람들은 나한테 자꾸 이유를 묻지.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하지만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야. 배고프면 먹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춤을 추면 되지. 신이 있다면 그는 이런 인간을 좋아할 거야.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봇. 7. 자유의 번역. 조르바에게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자유란 선택의 결과를 오래 붙들지 않는 태도다. 모든 게 무너졌다고. 그럼 다시 지으면 되지.
울 시간이 필요하면 울고 그 다음엔 다시 걸으면 돼. 삶은 멈추라고 있는 게 아니야. 8. 관찰자의 거리. 이 이야기는 조르바의 고용주인 젊은 대장의 시선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조르바는 그 관점을 밀어내며 자기 삶을 말한다. 젊은 대장은 반대로 조르바를 이해하려 애쓰지만 끝내 정의를 내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실패는 무능이 아니라 선택처럼 보인다. 조르바 앞에서 판단은 너무 느리고 개념은 언제나 한 발 늦기 때문이다. 그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살아있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살아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삶을 개념으로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생각하고 분류하고 의미를 붙여야만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르바와 함께 있는 동안 그 모든 준비된 생각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자주 깨달았다. 그는 나보다 덜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인 조르바가 명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이 작품이 자유를 사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한 인간의 태도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르바는 늘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으로 전부를 던진다. 그는 식탁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여인을 안을 때도 계산하지 않으며 노동 앞에서는 몸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전부 걸고 있다는 뜻이오. 조르바의 쾌락은 소비가 아니라 집중이고 방탕이 아니라 밀도다. 그는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되 욕망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사장, 인생이 뭔지 아시오? 머리로 재다 보면 한 발짝도 못 떼는 거요. 배고프면 먹고, 일 있으면 몸부터 쓰고, 웃고 싶으면 웃고, 울컥하면 한판 춤추는 거지. 그렇게 안 살 거면 왜 숨쉬고 있어? 이 소설이 한국 독자들에게 오래 사랑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결과와 성공을 앞세워 살아온 사회에서 조르바는 삶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감각을 몸으로 증명하는 인물로 읽혔기 때문이다. 3. 끝내며 1. 버린다는 것의 의미. 개츠비는 버리지 못한 가능성 때문에 무너졌고 조르바는 버림으로써 살아남았다. 개츠비는 자유를 미래에 두었고 조르바는 자유를 현재에 두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대비는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20세기 문학이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개의 좌표에 가깝다. 하나는 꿈을 끝까지 밀어붙인 인간의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를 흘려보내며 살아남은 인간의 생존이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은 각자의 방식으로 인간이 무엇에 의해 무너지고 무엇으로 견디는가를 보여주는 문학사의 서로 다른 정점에 서 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소설들이 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읽히는가? 우리는 개츠비처럼 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가능성을 알고 있고 조르바처럼 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기억과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미래를 꿈꾸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꿈의 삶 전체를 저당 잡히기도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지금 당신의 삶은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놓아야 숨을 쉴 수 있는가?
2. 질문으로 남는 문학. 이 영상은 개스비처럼 살라고 권하지도 않고 조르바처럼 살라고 권하지도 않는다. 문학은 언제나 그렇게 단순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이 두 인물을 나란히 놓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우리는 얼마나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끝내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문학은 닫힌 결론보다 열린 질문 속에서 오래 작동하는 사유를 선택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작품은 지구촌 문학기행에서 계속 관찰해온 열린 체계의 예술적 흐름을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이 두 인물의 대비는 사르트르와 까미가 철학에서 던졌던 질문이 문학 속에서 다른 형태로 되살아난 장면처럼 다가온다. 이상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기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